미국에서 2030 남자들이 뒤처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. 취업을 포기하고요.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미국의 젊은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. 19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에 출생한 이 밀레니얼 세대 중에 남성들을 얘기하는 건데요.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증가했고 이 연방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요. 이러한 이 밀레니얼 세대 남성들 20%가 부모와 함께 지금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. 반면에 같은 연령대 여성 중에 이 부모와 같이 사는 비율은 현저히 낮은 건데요. 8명 중에 1명도 미치지 않는다라는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이 말은 점점 더 많은 미국의 젊은 남성들이 독립과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추세다라는 얘기일 텐데요.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표현하네요. 미국의 아들과 딸의 삶의 궤적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인터뷰를 한 어떤 가정의 사례를 들었어요. 자식이 넷인데 딸이 1명이고 아들이 셋이라네요. 근데 딸만 경영학과 졸업 뒤에 약혼하고 독립했고요. 아들 셋은 뭐 어렸을 때부터 살던 그 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. 여러 장남은 대학교 포기하고 중퇴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네요. 과거 10년간 젊은 남성들의 취업률과 독립률이 하락세였는데 이건 또 코로나 팬데믹 얘기를 하는 거죠. 직장, 학교, 친구 및 가족으로부터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짚고요. 이러한 현상이요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. 실제로 노동부에 따르면요 최근 이 25세에서 54세 여성의 78.1%가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여성의 어떤 노동 인력, 참여 인력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라고 하네요. 2020년 여성 경제 활동 비율이 73%로 비교하면 불과 한 3, 4년 사이에 5%포인트가 올라간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건 또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 기회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이 기회가 늘어났다라고 덧붙였네요. 이 기간 중에 남성 중에 일하는 사람의 비중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고요. 더 나아가서요.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고요. 취업 의사가 없는 말하자면 백수, 무직 상태이면서 취업을 위한 교육이라던가 훈련을 받지 않는 이런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니트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이 니트족에 있어서도요. 젊은 남성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학업을 마친 젊은 남성들이요. 20대 후반까지의 남성들을 놓고 거의 한 8%, 9%가 니트족이라고 하니까요. 여성의 비율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짚었네요. 그래서 이렇게 취업을 포기한 젊은 남성들이요. 부모의 어떤 경제력에 기대서 살고 있는데요. USA Today지가요. 최근 6월이었습니다.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65%가 이러한 성인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월세부터 시작해서 음식값, 휴대전화 이용료까지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평균 지원금이 상당하다라고 하네요.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거는요.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 이제 부모들이 꽤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네요. 자녀에게 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부모의 절반 이상이 현재 어떤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이 밀레니얼 세대, 자녀 세대를 말하죠. 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. 그래서 이들의 한 84% 이상이요. 다 큰 자식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이유로 이게 화가 난다거나 아니면 가정 내 불화가 생긴다거나 하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네요. 말하자면 이게 새로운 뉴 노멀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는데요. 다른 나라는 어떤가? 한국은 어떨까요? 한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네요. 이 한국의 통계청에 따르면요. 금년 24년도 상반기에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요.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. 50%니까요.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만 해도 통계에 이 취업자로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. 앞서 이 니트족 얘기했는데 취업 의지가 없는 한국의 이 니트족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. 그냥 쉬었음이라고 하는 그런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. 20대 의 경우는 이게 또 전년 동월 대비로 봐도 14% 이상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하겠죠. 그래서 역시 한국도 남성의 비율,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이 남성의 비율이 낮아진다라는 것도 이 미국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. 20대 남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요. 전년 대비 1%포인트 줄어들었다. 이건 아주 큰 감소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63%라고 하니까요. 심각하다고 하겠죠. 경제적 독립이 요원하다 보니 결국 부모에게 기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.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 싶기도 한데요. 월스트리트저널이 평가합니다. 말하자면 젊은 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것, 그중에서도 특히 남성의 참가율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걸 텐데요. 한 사회학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요. 전통적인 성 역할이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기도 하고요. 또 팬데믹이
만든 이 고립의 기간이 남성들을 더 도태시켰다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. 남성들이요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면 활동에 여성들보다 더 많이 의존하는 어떤 본능이 있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좌절감을 경험했고 이걸 회복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그런 분석인 건데요.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고립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줄어들고 또 직장에 들어갈 어떤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하겠죠.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. 남성이 사실 뭐 감정 표현에 상대적으로 덜 능숙하다 보니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여기에 이 팬데믹의 상황이 더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. 최근 맨날 팬데믹 이유를 드는데 이게 진짜로 사회, 경제, 문화에 미친 영향이 그만큼 크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더해 이 모든 일에 대해 원인을 팬데믹으로 말하자면 만능 치트키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. 아무튼 뭐 최근 경제활동 인구요 진출하는 그런 인구에 있어서 미국 사회 20대 청년층의 진입률이 극히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미국 소식이었습니다.